중국 역사책의 TMI. 고대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역사를 덕질하는 방법. 남의 일기장 훔쳐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생활을 몰래 엿볼 수 있는 비밀 일기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사자의 시선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찐친의 관찰 기록이라면 더 짜릿하겠죠? 오늘 우리가 엿볼 일기장은 무려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사람들인데 이들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옆나라 중국의 역사가들입니다. 이름하여 중국 정사인, 동이전. 물론 중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을 동쪽 오랑캐라는 뜻의 동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우리 역사, 특히 고대사의 TMI가 가득한 보물 상자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일기장부터 삼국지에 숨겨진 페이지까지 우리 조상들의 재미있는 습관, 독특한 풍속, 그리고 그들의 찐텐 모습을 유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 중국 황제도 인정했던 금지된 무역왕. 첫 번째 주인공은 고조선입니다. 우리 기록은 부족하지만 중국 최초의 역사서인 사기의 조선열전에는 고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한 위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위만이 나라를 세운 후 고조선은 갑자기 동북아시아의 무역 허브로 급부상합니다. 위만은 중국 한나라와 주변 소국들 사이에 껴서 중개 무역으로 떼돈을 법니다. 쉽게 말해 한나라 물건을 떼어다가 주변에 비싸게 팔고 주변의 특산품을 싸게 사서 한나라에 파는 중간 유통 마진의 귀재였던 거죠. 사기는 고조선이 세력을 키우자 한나라 무제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무역으로 덩치를 키운 고조선이 한나라의 통제에서 벗어나자 무제는 안 되겠다. 저놈들 때문에 교역로가 막혀. 직접 통제해야 해. 라며 침공을 결정합니다.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TMI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조선은 단순한 시골 왕국이 아니라 중국 황제가 직접 나서서 멸망시켜야 할 만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제 무역의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 동북아시아의 금수저 무역왕 이야기가 바로 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부여 사람들, 깔끔한 옷차림과 살벌한 형수 사랑. 다음은 북방의 맹주였던 부여입니다. 부여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후한서와 삼국지의 동이전에 주로 등장합니다. 중국 역사서 기자들이 주목한 부여의 첫 번째 특징은 옷차림입니다. 부여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고 비단이나 가죽옷을 덧입으며 금은보화로 꾸미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북방의 추위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이는 부여 사회가 깔끔하고 화려한 치장 문화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민족의 흰옷 사랑의 원형이 부여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요? 더 충격적인 TMI는 그들의 풍속입니다. 부여는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을 가졌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죠. 중국 기자들은 이 풍습을 야만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이는 부족 내 재산과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고대 사회의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 논리가 숨어있는 풍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벌해 보여도 생존을 위한 부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셈이죠. 삼국지 속 동이전의 비밀, 고구려, 옥저와 동해, 사만의 일상. 이제 고대 한국사 덕질의 최고봉, 삼국지의 위서, 오한선 비동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대한 기록은 고구려부터 한반도 남부의 사만까지 모든 국가의 일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고구려, 술고래와 도둑 방지 시스템.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술과 가물을 즐겼지만 동시에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갚게 하는 일책십이법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축제는 화끈하게 즐기되 치안은 철저하게 지켰던 화려한 법치 국가였던 겁니다. 옥저와 동해, 로맨스 사기와 땅 경계에 집착. 고구려 아래 살았던 옥저와 동해 사람들의 풍속은 더욱 기묘합니다. 먼저 옥저는 민며느리제를 가졌습니다. 여자가 어릴 때 남자 집에 가서 자라고 성인이 되면 돈을 주고 신부로 데려온다는 기록인데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선계약 후지불 형태의 결혼 시스템이었죠. 어찌 보면 고대판 선결혼 후결제 로맨스였지만 중국인 기자들은 이를 매매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편 동해 사람들은 책화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마을 간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함부로 남의 땅을 밟으면 그것이 큰 재앙이 된다고 믿고 벌금이나 배상금을 물게 했습니다. 동해 사람들은 땅 경계에 유난히 집착했던 깔끔쟁이 민족으로 기록된 셈입니다. 사만, 철덕후와 축제 광팬. 한반도 남쪽의 사만, 마안, 진안, 변안 기록에는 특히 철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삼국지는 변안과 진안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화폐처럼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낙랑과 외까지 이 철을 수출했다고 하니 이들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철강왕국이었던 겁니다. 철을 돈처럼 썼다니 당시 사만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오늘날의 비트코인 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만은 축제 광팬이었습니다. 씨 뿌리기를 마친 5월과 수확을 마친 10월에 모두 농신제라는 성대한 축제를 열었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 축제에는 무려 대추나무 기둥 위에 방울과 북을 매단 소도라는 성역을 만들어 신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일에 열중하고 놀 때도 화끈하게 놀았던 우리 조상들의 워라벨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던 것이죠. 기록의 함정, 중국 기자들이 놓친 것들. 자, 이렇게 중국 역사책은 우리 조상들의 흥미로운 일상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자들은 중화 우월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놓치거나 왜곡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이들이 우리를 동이라고 부른 것부터가 편견입니다. 동이의 이는 사실 활을 잘 쏘는 큰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오랑캐라는 뉘앙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찰은 객관적인 기록이라기보다 중국의 시선으로 본 관찰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둘째, 영웅은 없고 왕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사는 고구려의 주몽이나 백제의 온조처럼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나 영웅 서사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직 중국 왕조와의 외교관계를 맺은 왕들의 이름과 사건뿐이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록을 읽을 때 부여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부여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중국 기자들이 놀라워하며 기록했다는 기록의 배경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들의 편견을 걷어내고 우리 조상들의 주체적인 삶을 제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K라이프는 기록 속에 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정사에 남겨진 고대 한국사를 신나게 파헤쳐봤습니다. 고조선 국제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던 동북아시아의 무역왕 부여, 흰옷을 즐겨 입고 형수를 책임졌던 북방의 신사들 고구려, 술과 춤을 즐기면서도 법은 철저히 지켰던 화끈한 법치국가 동해, 땅 경계에 목숨 걸었던 깔끔쟁이 민족 사만, 철을 돈처럼 쓰고 축제를 즐겼던 철덕후 워라벨 민족. 이처럼 중국 정사는 우리에게 고대 조상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생존 방식을 전달해주는 소중한 타임캡슐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2000년 전에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에 깊은 공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기록에 남겨진 삼국시대 후기와 남북국시대,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더욱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대 한국사 덕질,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